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들이 추억팔이 팟캐스트 6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과거가 미스테리한 남자 쇼와 계속 팟캐스트 하고 있는 린입니다. 네, 그냥 미스테리한 여자가 살고 있는 민입니다. 네. 미스테리한 여자 사카린입니다. 해. 네. 아, 저는 별로 안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너 되게 미스테리해요. 미스테리 그 자체야, 너. 너님 되게 미스테리하거든요. 저희가 아나운서 성대모사 나오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5월의 행사와 네, 행사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된 얘기를 사실 안 했는데 사실 별 기억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네. 약간 형 위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둘째가 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사실 모든 기억이 그렇지만은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억이 다 안 좋은 거밖에 없구나. 이런 거 있었죠. 코어 메모리가 다. 그런 거 있었죠. 그 서울대공원인가 뭐 자연농원인가를 갔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아빠랑 같이. 네. 저 화장실에 가서 저 쉬야를 하고 아빠랑 같이 나온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빠가 아니었다. 다른 아저씨인 거야. 봐봐, 내 교대역 에피소드랑 뭐가 달라. 아, 무서워. 그런 거죠. 애가 키가 작으니까 그치. 이 시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빠가 까만 바지면은 다 까만 바지로 따라가는데 보니까는 아빠가 아닌 거야. 오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모르는 아저씨인 거야. 어떡해. 아니면 아빠랑 친해가지고 항상 손을 잡고 다니면 그 아저씨도 일찌감치 쳐다는 봤을 거야. 그렇지. 그래. 근데 그냥 뒤에만 쫓아오는 쫄래 쫓아다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디 놀이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한 적 있었나? 500원을 넣고 그 무전기로 조종하는 RC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한 되게 넓은 공간에 울타리에 동전 넣고 그 울타리에 부착된 조종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500원을 넣고 그 내 앞에 있는 번호가 깃발로 달려진 RC카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재밌겠다. 네,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죠. 어린이날이니까. 그렇지. 또 애들 얼마나 좋아해. 얼마나 하고 싶겠어. 나도 하고 싶은 거야. 500원 달라고 빨리. 그래서 보니까는 저쪽에 한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싸 가가지고 500원 넣고 아싸 내 차 어디야? 20번 차 어디야? 20번 차 딱 봤더니 20번 차가 뒤집혀진 채로 바퀴만 왱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안 없는 왔던 거야. 이유가 있었는데. 조종기를 막 돌리니까는 그 차의 앞바퀴만 옆으로 삑삑삑 들어가서 왱 이러고 있던 거예요. 누가 와서 한 대 때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울타리니까. 직원을 불러야지. 근데 이제 5분밖에 안 되는데 언제 불러? 부르고 자식을 내 500원. 그러니까 내 500원 아니죠. 우리 아버님이 500원인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500원 내놓으라 그랬을 거야. 그렇지. 너희 아버지, 올고즈 사카린 아버지는 그쪽 그 테마파크 측에 항의했겠지.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손자랑 어디 놀러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고속터미널 쪽에 그 메가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 가는 길에 무슨 사탕 자판기가 있어요. 쬐깐한 거. 근데 지나가다 우연히 슬쩍 보니까는 누가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사탕을 했는데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옆에 매직으로 뭐 사탕이 안 나온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유, 내 돈만 먹었다. 너희들 돈을 먹히지 마라. 내부 고발자시네. 그거 맞아. 원래 그 사탕도 그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서 돌리면 이게 막 돌면서 내려오는 거. 있었죠, 그런 거. 예. 그거 똥기랑 껌. 그렇지. 엄청 큰 입다시만한 네, 그 맞아요. 우주선 같은데 담겨져 있고. 먹으면 합성착용료 그 미국 거 약간 캐러멜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겉좀 딱딱하고. 그거 뭐더라? 아, 홀스가 아니고 막 그런 거. 멘토스. 멘토스 자판기.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래. 색깔 멘토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SBS에서 어린이날 특선용으로 빅을 해줬던 것 같아요. 톰 행크스. 네, 톰 행크스. 그 피아노 이렇게 누르는 그 부분.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 잭이랑 헷갈렸던. 네. 옛날에 종로에 피아노길이 있었죠. 지금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피아노는 없어졌죠. 아, 네, 그 당시 피아노 없어지고 다 그 노점상이 생겼죠. 그렇죠. 지금 젊은 애 거리라고 불리는. 지금 피아노길 이렇게 하면은 아재 소리 듣습니다. 하나 또 있는데 그 의정부에 어린이 광장이란 게 있어요. 어린이 광장. 그거 길 막고 롤러브레이드 타던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유명한데 지금도 역시 동네 사람. 근데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의정부 시청 앞에 거기가 이제 한 12차선? 8차선? 뭐 10차선인지 그 정도 되는데 거기를
딱 막아요. 한 블럭 정도를. 그래가지고 거기 왼쪽하고 오른쪽이 둘 다 잔디 광장이고 가운데가 이제 찻길인데 거기를 막아놓고 이제 애들이 다 와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롤러브레이드 타고 저쪽에 비보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공간을 그게 이제 주말마다 거기를 그런 식으로 막아줬었어요. 막아줬었거든요. 거기가 군사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회도로가 많으니까 되는 거예요. 외길이면 못하지. 맞아. 요즘에 주말마다 그 신촌역에서 저 네. 연대까지 막아놓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런 거랑 같은 네.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언덕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 좀 고지고 앞쪽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인데 그래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타면서 내려오는 게 약간 코스죠. 물론 전 못했어요. 쫄보여가지고. 쫄보. 그래가지고 왼 오른손만 놓고 왼손 나 한 손 타기도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놀았던. 전문 용어 나왔죠. 쫄보. 그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 만나서 돈 뜯기고. 예. 야, 불량배. 불량배라는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또 불량배. 그 어린이 광장이 있는 그 위치가 우리 학교 근처였는데 핫플레이스지 삥뜯기. 그 삥뜯기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니까 거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옆에 남중 있고 남중 옆에 공고 있고. 그래. 그래갖고 거기 근처가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좁은 길이 많아요. 거기가 이제 그쪽은 비개발지구라서 좁은 길에서 이제 맞닥뜨렸었지. 그 우리 엄마가 돈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돈이 절대 있는 티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도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 근처 오락실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그렇지. 그리고 다 집에 쓰고 갑니다. 집에 가야지. 세금- 빈털터리로. 네. 세금 내기 뺏기는 이 싫으니까 그렇죠. 세금 내기 싫어서 내가 다 쓰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내수 진짜. 우리 돈 없다. 소비 다 쓴다. 야, 내가 나라 지하경제 활성화. 응. 지하경제. 근데 아유. 자전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어린이날에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자전거 아니었어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에 어. 뒤에 보조바퀴 달린. 진짜. 그러네요. 더 비싼 거는 뭔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그런 데 가면 꼭 아버지들이 이렇게 뒤에 잡아주고 뭐 잡아주죠. 이런 네. 근데 두발 보조바퀴 달아줄까 안 달아줄까? 그리고 그쵸.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바퀴에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색깔 끼우는 게 있어요. 구슬구슬. 맞아. 달그락. 달그락 소리 나게. 그것도 있지.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빛이 나는 라이트가 라이트가 있고. 그 버튼 누르면 두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 뽀로뽀로로로로로로 막 소리 맞아, 나고 막 맞아. 붕붕붕 막 그렇지. 이러고 막. 차, 소리야? 네. 아, 이거 그거 차인벨 되게 옵션이 많았어요. 네. 자전거 옵션이. 기계음 나오는 옵션이 있었어요. 삐뽀 삐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계속 뭘 하시겠어요가 되게 많았어. 근데 그게, 옵션이죠, 옵션. 자동차 살 되게 때. 좀 마음이 그런 게 자전거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잖아. 자전거 타고 가면 뒤에서 막 뛰어서 뛰어가는 애들 보면 옛날에도 짠하고 지금 동네에서 애들이 그러면 지금도 짠해 걔를 보는 게.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 1, 2학년 타는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이 앉는 그 안장이 길어. 되게 길고 네모나고 편해. 폭신폭신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나도 속도보다는 있었어. 안정성을 위주로 한 그런 건데 여자애들은 안 그래도 얇잖아요. 그때 살찐 여자애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1, 2학년 정도면 둘이 타는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짝이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자전거가 있어도 행복하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태워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애들이 3, 4학년이 되면 나 이제 기아 자전거 사줬다. 그래. 그렇지. 몇 단. 21단, 뭐 18단 뭐 이런 거. 사줬다. 그리고 그 네발 자전거도 이게 뒤에다 이 보조바퀴를 다는데 보조바퀴를 한 번에 다 띄지 않습니다. 그래. 처음에 오른쪽을 떼요. 그렇지. 그래서 왼쪽만 남기면은 이게 약간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안 하면 안 자빠지니까. 근데 그러다 이제 왼쪽 발을 띄는 순간 이제 더럽게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4발짜리 처음부터 안 탔어요. 처음부터 2발로 탔어요. 우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네. 그렇죠. 엎어지면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피나고 그래요. 다치고. 네. 제가 대학생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차랑 받아갖고 쇄골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그거군요. 네, 쇄골- 우리가 늘 보던 그게 그거군요. 쇄골이 분필처럼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조각조각 났었어요. 분필이랑 비유를 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근데 뼈를. 아니 근데 쇼 씨도 그 예전에 쇼 씨가 자주 얘기하는 본인 다쳤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인가 어딘가가 엄청 심각하게 베어가지고 그렇죠. 뼈가 보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일만한 어. 위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리문을 그 무슨 액션 영화 그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아놀드처럼 이렇게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깨고 그러면서 그걸 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막 되게 괴기스럽게 막 뼈가 보였는데 안에가 다 보이고 막 이런 얘기. 하얀 게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하얀 게 뭘까? 뼈지. 근데
저는 뼈가 부러진지 모르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일으키려고 해서 아니 움직이다가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저 119 올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겠다고. 날 건드리지 마라 이것들. 부상과 소년소년은 되겠다. 부상의 추억. 아니 그리고 어렸을 때 애들이 하여튼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 예. 사고들이 또 슈퍼맨 많잖아요. 놀이 뭐 이런 거 많죠. 저 그 롤러스케이트 한 대 탔었는데 자빠졌는데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복을 했어요. 사고하니까 어린이날 이런 얘기 좀 너무 우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익사 사고가 좀 많았어. 왜냐면 그쵸. 네, 맞아요. 어디에서? 놀러 갔다가. 아니 수영장에 뉴스에 수영장. 뉴스에 애들이 하나씩은 나왔어. 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영장에 실내 수영장에서도 사고 나고. 하긴 수영장 수영장에 안 되는 거죠. 수영장에 수면이 안 보이잖아. 그런 날에. 그래. 아, 저희 동네에 그 일이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은 얘기인데, 그 자유수영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사서역에. 수영장에도. 근데 거기 한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요원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요원이 제대로 자리를 안 지켜가지고 애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 걔가 수영을 1년인가 나름 베테랑 어린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의식이 안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깨어났는지 어쨌는지 그 후의 일은 모르겠는데 완전 거기 망했죠. 그렇지. 안 보내지 엄마들이. 무서워서 못 보내. 그럼 하여튼 사실 어린이날은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되게. 응.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댓글 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딴 얘기를 오프닝만 10분 넘게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쇼씨 어린이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계속 하기 전에 네. 팟빵 리뷰 안 읽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읽겠습니다. 그 올림과 소소사이님께서 핫도그 하면 기억나는 것은 크기는 엄청 큰데 소세지는 반토막이었던 쇼씨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저학년 때까지 소세지 통으로 넣어서 파는 핫도그는 흔치 않았죠. 저 같은 경우 시내 나가야 통으로 들어간 핫도그를 먹을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슬러시는 저 고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생기면서 먹어봤죠. 제가 슬러시 먹는 스타일은 계속 저어서 조금씩 녹여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스타일, 마이 스타일 얘기해 그래. 주셔가지고, 네. 대단하다. 이분이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꼭 이제 나라면 알겠지만, 쇼씨라면 기억하겠지만이라고, 네. 동의를 요구하는데. 근데 핫도그에 소세지 반만 들어간 건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희는. 반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약간 반원식으로 잘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소세지를 한껏 아낀. 네, 그렇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왜 이렇게 소세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그걸 진짜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이유가 꽂는 있는 거야. 건가? 그래서 핫도그가 조금 쬐끄만한 핫도그가 있었어. 오케이. 알지? 울린가 소스사님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핫도그 자체는 그 쬐끄만 느낌 안 들어. 그냥, 왜냐하면은 밀가루니까. 그러니까 눈속임이야, 눈속임. 먹다 보면은 되게 과하게 소세지가 빨리 동이 나. 빨리 끝나. 종점이 이제 금방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때는 진짜 어라? 이런 거. 어쩐지 싼 게 비지떡이라느니. 벌써 구파발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수서에서 탔는데. 이게 서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야, 여튼. 난 그렇게 이해했지.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종로 상가쯤 온 것 같은데 구파발이야.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어라? 끝나버렸네. 그리고 소세지가 요즘에 뭐 극장 가면 파는 그런 건 되게 굵은 거 말고. 굵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무슨 내 검지 손가락만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세지도 일단 돈육 함량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 거기도 밀가루가 들어있네. 그래. 진짜? 소세지에 밀가루가 들어있어? 그래. 원래 들어가 있어요. 원래 들어가 있어? 원래 그래서 이제 사카린 씨가 햄 혹은 소세지를 살 때 늘 뒷면을 봅니다. 돈육 함량. 돈육 함량이 70% 이상이 아닌 건 안 사. 아. 그럴 거면은 내가 소세지 뭐하러 먹냐 이거죠. 그래. 그러네. 이게 사카린 씨의 논리입니다. 오뎅도 이야. 비싼 근데 오뎅이어야 맛이 돼요. 없어.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약간 돈육 함량이 적은 햄 자체의 맛이란 게 또 있는데 그치. 그 싼 맛을 맛이. 싫어해요. 너무 인공 맛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사주지 않습니다. 네가 사서 먹어라. 어묵도 진짜 고급 어묵. 어묵도 늘 그렇게 해요. 생선살이. 그래서 이제 사카린 씨하고 장을 보러 다니면서 이 과학적인 삶이란 밀가루와의 전쟁. 아니죠.
왜 가격이 비싸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싼 거는 무조건 함량이 낮아요. 다. 이유가 있어.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의성 마늘햄 맛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마트 가가지고 10원 더 싼 거 사, 이런 것이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자, 다시, 5월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그때 얘기 안 한 게, 우리 이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직 안 지났구나. 네. 내일이요. 내일이죠. 어린이날은 뭐였어요? 어린이날은 집에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별게 없죠. 다 어린이가 없구나. 네.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어버이날 행사를 미리 했죠. 어. 외할머니를 이제 모셔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뭐를 사주고 1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카린 씨랑 민 씨랑 추천해줬던 연남동에 있는 중국집이 있어요. 그거. 거기를 예약까지 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우린 예약 같은 거 안 받고 오늘 비 오니까 6시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외할머니 모시고 간다 했더니 되게 잘해주셨어요? 접수! 이러셨어요. 예약 접수! 할머니니까. 외할머니 오신다니까 접수. 그치, 노인이 밖에서 줄 서면 어떡해. 그렇지. 비도 오는데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5명짜리 세팅을 딱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잘 먹었고, 그건 제가 내고. 거기 음식 괜찮았습니까?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저렴한 가격에 이다지도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라는. 지난번에 같이 갔던 거기. 거기. 네. 그래서 막 그 냉두부에 막 그 청경채 굴소스 볶음에 칠리와 크림 반반에 막 짬뽕에 군만두에 탕수육에 막 이러니까 가짓수만 몇 개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단돈 얼마다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되게 감동하셨죠. 이런 집이 아직도 서울에 있다니. 쇼부를 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여튼 어머님들 세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맛있는 걸 싸게 먹어오는 또 다른 기쁨. 그 옛날에는 고급 요리집을 할머니들이 중국집을 청요리집이라고. 그렇죠. 청요리집. 그 정서가 남아있어. 고급 요리집의 그 느낌이. 돌아가는. 테이블이 돌아가줘야 돼. 그렇지. 돌아가는 집은 아니었으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마음껏 드시고 오셔서 하여튼 그렇죠. 만족했죠. 저희는 뭐 한우 굽고. 네. 그래. 신발 사드리고. 네. 뭐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왜 그 등산화 브랜드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끈 조절 자유로운 거, 돌아서 끈 조절할 수 있는 거. 근데 점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지. 운동화 아니면 바지. 그러니까 네. 편한 바지. 등산 바지. 등산 바지나 아니면 운동할 때 입을 시원한 통풍 잘 되는 바지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원래 늘 뭔가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약간 올곧은 사람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이상해.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멋스게 하셔가지고 이러신. 뭘 이런 걸 다. 예, 뭐 그런. 되게 좋으신 거지. 예, 그 반응이 나왔다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발은 이제 딱 그 현관에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아버님 옛날 말로 아버님한테 문수가 맞는지 문수 신어보셔야 된다. 신어보셔요. 저도 작년에 운동화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거. 뭐 그렇게 돈으로 했어요. 돈으로. 네, 돈이 최고입니다. 음식에 뭐 잡채하고 이러면 힘들어. 네. 그냥 한우 구우면 돼.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붙이고. 네, 용돈 붙이고 뭐 같이. 엄마 이제... 뭐 해줘? 엄마 옷 사줄까 했더니 현금이 최고지.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지금 뭐 물품이 딸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사는데 다 이제 있는 옷 입으시고 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 엄마 아빠 생일 때 그 딱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물건 때는 살 게 없는 거야 이제 본인 마음에도 안 들고. 그치. 그래서 호적상 아버지가 59년생으로 돼 있어요. 네. 홀수년에는 아빠 선물. 모는 거야 돈을. 그다음에 짝수년에는 엄마 선물. 둘이 합의를 봤어. 그래서 차라리 비싼 거 사달래. 건강보험 같다. 건강검진 짝수년 홀수년. 짝수년 홀수년 같이 비싼 거 사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긴 되게 합니다. 쓸데없는 그 대금 때 물건을 사느니. 왜 그게 있어? 내가 남이 선물해줬는데 썽에는 안 차는데 또 교환하러 가기도 뭐하고 해서 옷장에서 영원히 자는 옷들. 그리고 딱 뭐 샀는지 서로 알잖아. 그렇죠. 애들 보기에 또 미안한 거지.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라 해야지? 어차피 그렇게 뭐 용돈을 드려도 저희가 놀러 가면 엄청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 돈이 뭐 사실 뿌라마이나 제로인 거죠. 네. 제로도 아니에요. 저희 쪽이 이 느낌. 더 많이 받는다. 네. 그 처가에서 아주 잘해줍니다. 쇼시네는 뭐 없어요?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식사하고 용돈 드려야죠. 네. 네. 그게 현금입니다. 저는 뭐 약간 11조 이래가지고. 11조. 아니 근데 어머니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머니나 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네. 다 없으셔. 네. 조부모님들. 외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맞아, 그건 알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양쪽 할머니들만 남아 계셔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자식돌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부담이 적죠. 왜냐면 전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본인들 자식돌이 하느라 바쁘세요. 저희도 시할머니 한 분만 계신데 이제 제가 한 번은 뭐 할머니들이 경로당 놀러 가시는데 햇빛이 쨍쨍이니까 햇빛 가리는 모자를 한번 사드리고 설화수? 그렇지. 금색으로 된 거. 그 분해 나는 케이스. 그렇지. 근데 사드렸는데 줄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밖에 외출을 잘 안 하시니까 화장품이. 근데 할머니를 돈을 드려도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래. 쓰지도 못하실 것 같고 뭘 사드려야 되는지 할머니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 한 3년 전쯤에 친구가 내가 팟캐스트 한다고 하니까는 선물로 뭘 줬냐면 용각산을 줬어요. 용각산? 용각산 가루? 가루로 된 거. 네. 요즘에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드링크로 나오잖아요. 진짜? 용각산 쿨 드링크가 있어요. 게다가 쿨이야. 먹으면 가래가 다 녹아? 아니 용각산이 가루라서 먹기가 안 좋잖아. 그 알루미늄 꽉 액상으로 이제. 근데 근데 가루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좀 먹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왜 귀이개보다 조금 큰 숟가락 하나 들어있잖아요. 있어요. 예. 이거 한 스푼 드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용각산이 우리 어렸을 때 웅변대회 나갈 때 먹는다고. 그렇지. 애들 빵빵 터지라고. 빵빵 터지라고. 웅변대회 개그감이 늘어나냐? 웅변대회 때 먹는 게 용각산이지. 아니요, 웅변대회 때는 사실은 삑살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연사 강력, 이 배 힘을 갖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웃을 때 삑살이 내지 말라고 용각산 줬구나. 그렇지. 끝까지 복식호흡으로 잘 웃으라고. 용각산이 알루미늄 가게 음각 양각에 네. 원통이죠. 그것도 납작하게. 그때 진짜 추억의 물건이다. 지금. 아직 제 방에 있습니다. 네. 여튼 그럼 이제 새로운 얘기 해야죠. 네.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은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간 촌지와 선물이 규제가 느슨하던 시대였잖아요. 아이 미묘한 느슨하다 그러면 뭔가 다들 법을 막 어기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느슨해 보이던. 그래.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뭐 스승의 날 학교를 휴교하고 막 이런 시대 전의 일이잖아요. 맞아. 나중에는 휴교했잖아요. 휴교했는데 그 시대 전이잖아. 휴교하면 뭐해 그 전날 주면 되는데. 그렇죠. 바보들 진짜. 그 의미가 없어. 날짜가 중요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 방학이나 그래. 네. 그래갖고 스승의 날 1, 2, 3학년 때는 막 엄마들이 학교에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약간 정신 없음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른들이 학교에 많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스승의 날 조회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쫙 놓고 꽃에 달아주는 걸 해.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그 노래가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한테 부를 노래를 자기가 가르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그때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 이 노래를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안 배울 수도 없고. 그걸 배워서 그거를 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그렇지. 담임 선생님한테 잘해라. 뭐 이런 얘기.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여러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꼭 그걸 해. 너희들도 놀았고 어버이께 효도했으니 이제 선생님께 감사해라. 5월에는 가족의 달이자 막 또 하나의 학교에서의 가족인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렇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그런 거 그런 꼭 멘트 했어. 꼭 있었어. 가정의 달인과 동시에. 그래, 우리도 그랬어. 야이씨, 이거 배포했나봐.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침으로 쌌나 본데. 가이드라인이 있네. 그리고 스승의 날 노래도 있지만, 이제 또 합창부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라고. 그래. 현상에 오르지. 현악부, 합창부 이런 애들이 나와서. 예, 제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요. 그걸 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왜 이렇게 칠판에 뭘 쓰는 게 유행인지. 맞아. 그래. 그래가지고, 분필아트 하잖아 또. 분필아트 해가지고 교탁위에다 선물 올려놓는 거. 교탁에다 그리고 케이크 갖다 놓고 그냥 롤링페이퍼를 걷다 써놓잖아. 초등학교 때는 그 선물을 거의 다 엄마가 준비해 주는데 중학교가 되면 학급비 뭐 누가 걷고 총무가 돈을 5,000원씩 내라 뭐 내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그냥 진짜 맨날 뻔하잖아. 남자 선생님 넥타이, 여자 선생님 화장품. 그렇죠. 거의 그랬는데 그렇죠. 고등학교가 되니까 애들이 돈 걷는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이제 30만 원이 넘어가고 막. 돈 걷어서 뭘 해주냐면 담임이 그때 신혼이라고 커플 잠옷을 사줬어. 좀 좋은 데서. 오. 실크. 아니요. 코데즈 컴바인 이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데즈 컴바인. 그런 거를 젊은 애들이니까 취향이 그거 해고 케이크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드실 거 우리 반에서 나눠 먹고 케이크 2개 사주고. 매력 그게 그렇게 한 게 건강해 사실은. 네. 부모들이 이렇게 따로 준비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린 모르고 전달하잖아. 그렇지. 사과 박스에 사과가 들어있을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우린 그냥 운반책일 뿐이야. 트랜스포터야? 배달 사고만 안 나면 돼. 배달 사고만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야. 열어보고 어라 돈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 용돈 하라고 줬나 봐. 그리고 엄마는 분명히 성의를 다해서 뭐 5만 원을 넣었는데 누가 가는 그렇게 거는 했는데 2만 원밖에 없고. 엄마한테 MP3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쫄라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스승의 날 뭘 줬는데 그게 MP3는 사고 선물만 갖다 주라고 엄마 같이 줬나 보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딱 왜냐면 그 돈이 딱 MP3 가격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배달 사고들이 많아. 그래. 무시무시하다. 왜냐면 호기심이 없는 애는 열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담임은 괜찮아. 근데 담임을 안 맞는 선생님들. 그래도 예의상 또 선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 선생님들을. 아니 근데 내가 그냥 혼자 감사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 호감 있는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면은 참 그게 애매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거야. 오그라들어서. 그것도 있고 5월이 스승의 날인 걸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때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 그랬어. 선생님 그런 거. 아니 이게 미국에서 6월 학기니까 1년을 지내보고 감사한 사람한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3달 지내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벌써 뭘 받냐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애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냐. 스승의 날이 12월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1년 지내보고 고마웠던 사람한테 이렇게 표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하니까 담임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 않겠냐, 애들이. 글쎄, 올고준 선생님이네. 마음에 얻는 선물 받지 않겠다, 이거지. 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초기에 받으면 미안하다 이거지, 그 선생님 말이. 와, 진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전혀 한 번도. 그러니까. 되게 저기 합리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직업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엄마는 스승의 날 봉투를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갈 때 좀 성적이 좋게 돼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1년 동안 우리 애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 과목 선생님한테 똑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대박. 멋있는 엄마네. 멋있네. 고3 졸업할 때 감사지. 그러니까 대가가 없어야지 선물인데 그렇지. 5월이 주는 거는 대가가 있어. 앞으로의 나이들이 느껴지는 거지.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회사에서 성과금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더 하라고 빠지게 일하라고. 그렇지, 주는 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1일날 주거든. 그런 거요? 잘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1일날 줘. 더 잘하라고 주는 거야? 1일부터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이번 달도 화이팅! 오 마이 갓. 아무 그 얘기를 그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매하다. 스승의 날이 5월인 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네요. 그 돈 쓸 일도 되게 많은데 스승의 날까지 껴있고. 와. 우리 이런 팟캐스트 아닌데. 그러니까. 교육 팟캐스트가 됐어. 가끔 이런 얘기 그래. 갑자기 교육 현장의 미래. 그러니까. 역시 문교부에서 좋아하겠어. 네. 오빠 문교부 없어졌어. 어쩐죠? 진짜 이 오빠. 오빠 때문에 우리 연령이 자꾸.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냐? 와, 문교부가 뭐야? 그 부서 이름 그대로야? 아니면 딴 걸로 바뀌었어? 교육인적자원부 아닙니까? 문교부는 아니야. 적어도. 그렇지. 문교부는 이제 문화체육부랑 뭐라 이게 분리가 된 걸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랑. 네. 문체부라고 하죠. 네. 멀어지고 싶어. 여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스승의 날이면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 입장에서는 본인의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은행인의 날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근로자의 날로 충치는 건가? 아니 있어. 별별 날이 다 있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 그냥 우리들끼리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야. 자영업자의 날 이런 거 없잖아. 그런 건 없지. 그거 뭐지? 상공인의 날 이런 거 있을걸요? 있어. 상공인의 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날이 있어. 5월을 봤는데 5월에 바다의 날이 있었어. 바다의 달력을 보면 무슨 날이 많잖아요. 해수부 장관 이런 심지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야. 둘이 하나가 되는. 막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 뭐가 많아. 짤데기 없다. 을의 날 이런 거 없잖아요. 을의 날 같은 거. 그럼 병의 날도 있어야 돼. 병의 날. 정의 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날. 프리랜서의 날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없지.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다 이런 날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는 날이 하나 껴 있어요. 석가탄신일. 야, 좋다. 마지막 5월에 마지막 쉬는 날. 네, 5월에 마지막 노는 날. 근데 이 석가탄신은 초파일이라고. 그렇지. 근데 초파일. 근데 초파일이 문제가 뭐냐면 랜덤이야. 완전 그래. 진짜 극명하게 랜덤이야. 이놈의 음력이 문제야. 5월 5일은 딱 양력이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따라 놀면 된다고. 야,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근데 이분의 생신날은 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 일요일. 네. 며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요. 21일인가? 대체율도 안 해줘.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노는데 불교와 천주교의 나름 장점이 그거잖아요. 열려 있지 좀. 열려 있어서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느 천주교 이렇게 딱 교당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저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개그맨 이병진 그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래요. 근데 절에 가서 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호를 그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스님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분이랑 친해요. 괜찮아요. 어머,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막 죄송한데 스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스 있는 스님이네.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초파일이면 일단 동네에 뭐라 그래야 돼? 절이 하나 있는 동네면 연등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사카린 씨가 또 연등을 한번 달아볼까 하고 가격을 또 알아봤다가 또 이 자본주의 참맛을 한번 느끼시고 오셨어요. 그게 다 돈이잖아. 연등이 그렇게 비싼 거였어? 그 위에 이제 하나씩 다는 게. 저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의를 표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정찰제더라고. 딱 정찰제야. 어느 위치에 어떤 거를 다느냐가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다 달라. 네, 그럼요. 다 가격이 있는 거. 근데 거기 이제 뭐 우리 가족의 뭐 기원을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뭐 달아놓고 그러는 거지. 맞아. 그걸 어디다 달려고 했어요? 그냥 절을 안뜰에 다는 거지. 몰라가지고 우리 한 3만 원 내면 달아주나? 막 이렇게 해맑게 생각.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내가 뭘 몰라서. 우리도 왜 연등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하죠. 근데 이제 그때 교통통제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제 했네. 청계천에서 하는 거? 청계천에서 하고 이제 조계사 앞에서도 해요. 다음 주에 또. 맞아. 되게 의리의리한 거 만들어가지고. 네, 뭐 코끼리가 띄우는 거지 막. 퍼레이드하고. 재밌어요 그거 보러 재밌죠. 가면. 코끼리 근데 저희가 청계천에 가을에 등축제 하잖아요. 네. 갔는데 어떤 프랑스 가족 여행객이 왔는데 막 뭐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뭘 하는 것 같은 그냥 온 사람들인 근데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눈빛이라 야 설명해줘 그랬더니 사천왕을 보고 있었어요. 사천왕 등을 보는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사천왕 설명. 근데 이거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안 했어. 게이트키퍼라고. 제가 게이트키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게이트키퍼지. This is 포 게이트키퍼. 그렇지 포 게이트키퍼. 노스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라고. 데빌이 못 들어오게. 정말 저렴한 영어로 잘 설명.
야, 얘가 가면서 놀랬어. 그래서 너 영어 잘한다고. 그래. 게이트키퍼라는 게이트키퍼를 생각해? 그렇지. 나는 그래서 템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알았는데 게이트키퍼. 야, 진짜.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몬스터로 많이 나온다. 게이트키퍼가. 쌈박하다, 네, 쌈박해. 무지기. 그렇게 했었죠. 근데 초파이를 근데 학교가 불교 재단인 학교들은 떡도 나눠주고, 네, 맞아요. 비빔밥도 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날 절에 가면은 공짜 밥 먹어요. 네. 비빔밥. 연잎밥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주는 데도 있고, 네, 다 좋아요. 이렇게 산채 나물로 된 이런 비빔밥 줘요. 예, 나물로만 고기 없는. 근데 되게 맛있어. 아니, 왜 그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다 퍼주는 날이야. 그날은 막 진짜 절들이 막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거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릇에다가 밥 해주시잖아요. 엄청. 아니, 그리고 진짜 그런 뭐 맨날 기네스 막 이런 거 도전해요. 네. 무슨 절에서 큰 솥에다가. 큰 솥에서 막 그 산채 비빔밥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그 조계사 주변에서 뭘 배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다 보니까 동자승들 축구 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파일맞이, 네. 초파일배. 그러니까 어린이날과 이제 초파일 요 짬뽕 때니까 돼가지고 6살, 7살 된 애들이 승복을 입고 뛰어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야. 부다컵이야, 부다컵. 그렇지, 부다컵이지. 진정한 부다컵. 부다컵. 근데 전반 15분, 후반 15분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애들이니까 풀로 사실 힘들지. 풀타임 45분은 못 뛰어요. 풋살급이네요, 거의. 네. 재밌네. 애들 그렇게 노는데 너무 이쁘고 항상 그거 TV에서 보여줘요. 동자승이 일주일 동안 엄마 떨어져서 막 절에 가 있는 그렇지, 거. 그렇지.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 뭐 보살님들이 스님 울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속세의 기억을 잊으셔야 된다며. 아미타퍼. 근데 그 어린이들이 그거 입으면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되면은 이제 또 쉬는 날이 아닌데 쉬는 날이니까 이제 편성을 또 하려면은 영화들을 또 끼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또 종교색이 또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저 달마야 놀자 이런 거. 그래. 원투. 달마야 서울 가자. 원투. 그리고 옛날에 그 달라이라마. 오세엄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 오세암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달마야 놀자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근데 달마야 놀자를 제일 앞에 나와. 그래서 스님이 저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근데 저 항아리를 물에 던지든 너희들이 내 마음에 던졌노라. 그렇지. 할아버지 스님이 막. 박신양이 또 막. 족구하고 막.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달라이라마 찾아가지고. 네. 막. 리틀 부다였나? 그렇지. 네. 이분이 환생하신 그 뭐지? 티벳에서의 8년인가 7년인가.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있잖아. 브래드 피트가 절오빠예요. 절오빠. 불교 신자거든. 야, 오세암은 진짜 말띠 맑은 영화죠. 오세암 그런 거 하죠. 오세암 좋죠. 동승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동승. 네, 맞아. 동자승 그러니까 나오는. 왠가 하여튼 부처가 나오는 건 다 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기덕이 형 거. 그렇지. 네. 그거는 꼭 EBS에서 해줘. 네. 그거 되게 대중적인 영화죠. 그나마. 저희 어저께 서부 영화 봤거든요. 엘도라도의 혈투. 아이고. 살생.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불교 영화 중에 오세암이 보면 울거든요. 그럼. 목이 쉬도록 울게 돼 있어요. 꺽꺽 울게 돼, 꺽꺽. 근데 이제 애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누나 이름은 감이야.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여서 감이라고. 네, 하늘이 재색이다. 하더니 스님 우리 누나는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누나 맛없는 나물국 색깔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울라 그런다 또. 잠깐 씨도 지금도 빙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그리고 그때 오세암이 영화 만들기 전에 우리한테 권장도서였어요. 그 그쵸. 교과서에 나왔어. 맞아요. 권장도서 교과서에서 나오고 하여튼 막 이 아이의 지금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1번 슬픔, 2번 아련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왜 그게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건데. 그 있잖아, 오세암이 5살짜리 아이가 죽은 남자에서 관세음보살 보고 엄마라고 막 그렇지, 우리 엄마라고 막.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좀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죠. 어쨌든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외국 명절이죠. 명절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많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또 집에서 영화를 때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지. 놀러를 가니까. 근데 하여튼 석가탄신일은 되게 놀러 가기도 되게 애매하고 붙어 있으면 놀러를 가는데 아니면은 되게 애매하고 하여튼 그리고 뭔가 그 5월 초반 그 행사로 진이 빠진 육신을 그냥 위로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휴일이었달까? 그럼 KBS에서 아침에 불경하나 읽어줄 텐데 읊어줄 텐데. 한 시간인가 2시간짜리 하나 나올 텐데. 그거 있었게 방송 3사에서 다 해. 그러니까 제 뭐 4,000몇 회 불기 몇 년 해가지고 10시에 조계사 스님 중에 한 분 이제 금색 옷 입고 그래서 불경 읊는 거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그거 이제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작년 동안 뭐 우리나라에 뭐 우한이 많았는데 그렇지. 늘 우한이 많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는 늘 우한이 많아. 우한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네, 부처님의 자비로 올 한 해도 잘 해봅시다. 네, 뭐 그런 거 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거기 그런데 추기경님이 가신다고. 맞아. 종교 화합 이런 거 보려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셨을 때 막 생각난다. 네, 그런 거 했었죠. 종교화. 근데 길에서도 그 왜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는 것처럼 네. 절에서 그렇게 떡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연등을 그렇게 달아. 그 절 초입 그 도로에 다 연등 달아놓고 부처님 오신 날 리본 달려 있고. 그 강남에서도 봉은사 있잖아요. 봉은사 가는데 길에 그렇지. 막 돼 있고 조계사 가는 종로길에도 돼 있고. 그래 맞아. 지난번에 버스 탔는데 그 동국대학교였나요? 네네. 그것도 이제 불교 쪽이잖아요. 불교재단이죠. 네. 거의 산이 거의 다 연등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동국 때는 안에 절도 있잖아요. 가장 큰 행사니까 뭐 불자들의. 네. 근데 불교재단인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없죠. 가톨릭이나 원광대. 원광대는 원불교죠. 원불교. 다른 원불교랑 불교 다릅니다. 또. 네. 흰 조고리에 까만 치마 입으시죠. 그렇지. 맞네. 그 삼성 이건희 회장 부인이 홍라이가 그쪽 원불교 집안이 다 믿어. 그쪽이 원불교 그래서 신자야. 홍라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본인 거 다 원불교에 막 넣고 이랬어. 그 집 딸도 원불교식으로 장례 치러줬는데. 제 아는 형님이 이제 원불교 교도님이신데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래서 갔어요. 원불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야외에서 갔는데 이제 뭐 축가를 부른대요. 축가는 신랑님께서 되게 원하시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가요 같은 멜로디가 흐르는 거야. 근데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원불교에 그렇지. 막 이러면서 원불교 노래였던 거예요. 축가를. 네. 그리고 저도 제일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원불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교단에 좀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본인의 어렸을 때 꿈이 다 교단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갔는데 아까 말했던 그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으신 분들이 이제 막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줄에도 다 그쪽 높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뭐 그쵸. 그리고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라 찬불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찬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날이죠. 왜냐면 CCM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나오는 노래가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얼마나 CCM도 여기저기 나오진 않죠, 사실은. 아니 근데 카페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CCM이야. CCM일 때 많아요. 아, 그럼 이제 카페 주인이 그렇지. 독실하신. 근데 카페 주인이 독실한 불자여도 그 찬불가를 틀어놓기에는 조금 찬불가는 일단 좀 불자의 색이 나잖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향 냄새가 나잖아. 근데 네, 노래에서 향 냄새가 납니다. CCM은 가사를 주의 깊게 듣지 안 않으면 들으면 가요 같은 그렇죠. 같아요. 데스메탈도 있는데. 네, 데스메탈도 그래서 있고. 왜 가게 이름에 뭐 애매하게 종교색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CCM 할 때 있어. 막 카페 이름에 JC 붙어 있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근데 은근히 그런데 커피 맛있습니다. 뭐 엔젤 어쩌고 돼 있는데 네네. 알고 보니 그 엔젤이고. 엔젤리너스가 아니라 AOA의 엔젤이 아니고 그 엔젤 그쪽 엔젤이고 그쪽 계열 엔젤. 사련이 아닙니다. 네. 네. 약간 불교만의 카페라고 하면 일단은 커피를 안 팔고 차를 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네. 북분자 주스 네, 뭐. 가비를 팔죠. 가비. 야. 가비. 아 맞다. 얼마 전에 이번 첫째 주 5월이 그거였어요. 그 궁중문화 축전 기간이에요. 5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8일까지인데 이제 덕수궁이 이제 서양 건물도 있고 그치. 하니까 양탕국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양탕국? 커피를 양탕국. 양탕국이야?
양놈탕. 그게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체험전을 하시더라고요. 핸드릴이 해주고 이런 거를. 왠지 바가지에다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표주박 같은데. 그걸 듣는데 저기서 가비를 팔겠고 이 얘기를 하면 오빠가 웃겠죠. 어김없이 웃네요. 네. 진짜. 가비. 그놈의 가비. 하여튼 뭐 부처님 오신 날은 대부분 이제 좀 그런 류의 기억이 많아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에 그냥 좋았던 거 그 연등이 이게 컬러가 되게 그렇지. 달록이. 그러니까 원색적이잖아. 그렇지. 원색적인 게 이게 쭉 계속 깔려 있고 그게 또 저녁이 되면 안에다 불을 하나씩 다 피워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게 예쁘죠. 운치 있는 네. 예 그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은 절을 갔을 때 이쁜 게 약간 이제 연꽃도 좀 피고 필랑말랑하는 그렇죠, 그렇죠.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산에 있으니까 이 가는 길이 또 산길인데 여기저기 또 이쁜 꽃들도 많고 해서 어렸을 때는 우리 집 불자도 아니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구경 가는 그냥 거지. 구경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축제 가듯이 그쵸. 그 뭐냐. 밥 한 금 먹고 땀 좀 흘리고. 공짜로. 그렇지. 올라가면 시원하고. 나무도 이제 물이 올라서 색깔이 예쁜 초록색. 그렇지. 이쁠 때예요. 딱 그 5월 말쯤이니까 거의. 그리고 이제 대불자 한번 올라가다가 가운데로 올라가다가 스님한테 혼나고. 그렇지. 예.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네. 맞아.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맘때 쌩까고. 수학여행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 절로? 그러니까 아니. 요맘때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 수학여행의 핫스팟. 경주로 가면. 그렇지. 아. 불국사에 가야죠. 불국사에 가고. 가죠. 근데 불국사에 가면은 불국사도 나름 천년꽃차리기 때문에. 그렇지. 뭐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도 많고 등도 많고. 그래. 진짜. 등 수보다 애들 수가 더 많아, 내가 봤을 때. 갑자기 내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연등 의미가 뭐였죠? 이거 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지금 계속 그 생각하는데 이 연등을 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 연꽃이 진흙에서 고고하게 예쁘게 피잖아요. 그래서 속세에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막 이런 의미로 연꽃이 미안해요. 불교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 그냥 뭐 이쁘고. 기와도 하고. 기와바로. 아, 기와도 하죠. 네. 기와바로는 근데 초파일 안 할 때도 하니까. 평일에도 하죠. 기와는 되게 그래요.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자, 저희 그거 대학교 때 답사 가서 썼었거든요. 뭐 마음 안정, 학업성취. 근데 진짜 민씨 사카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요? 사카린이 한 말이 맞아요. 뭐가 많나? 석가탄신일 연등의 의미가 사카린이 지금 말한 게 맞아. 검색해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예요. 진흙 속에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 이제 전공이 야. 기본빵으로 가신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불상의 그 이름만 듣고 불상 자세를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 뭐 예를 들면 뭐 열애 금강열애 무슨 반사상 딱 이러면 그거 이러면서 삐용 이러면서 어때 이 자세 맞아 이러면 정답 막 이러면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만화 아시죠? 그 본 적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서 있는 폼들이 다 이상하거든요, 네. 걔네들이. 계란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그 포즈를 따라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걸 조조 드립이라고 하죠. 조조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당연히 이건 알겠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속세에 물들지 않은 깨달음을 주는 의미로 단다고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그런 의미. 연등은 연꽃을 표현한 등이다. 그렇죠. 딱 맞췄어요. 아씨 대단한. 이마에 스마트폰이 박혀 있는 거 알지? 대단한 여자. 꼴이라니까요. 그럼 뭐 하냐고. 돈 버는데 이용이 안 되는데. 돈 버는데 100원 다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알면 뭐야. 돈 아니, 버는 심지어 어저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서로 역사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조선왕조 500년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태정태세 이러더니 한 명씩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다이제스트로 한 3분짜리로. 왕 한 자, 명이. 단종 뭐야? 일찍 죽었어. 효종 뭐야? 효도했어. 뭔 개소리야 이제 이게 진짜 그게 맞다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주니까 진짜 맞아. 너무 웃긴 거예요. 국사 선생은 할 거 그랬어. 그거예요. 제가 생각에 사카린 신의 초혼직은 국어 선생 아니면 국사 선생인데 애들이 안 좋아했을 거야. 애들이 안 좋아했겠죠. 지금이라도 보는 거 어떠니? 저 그럼 사범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아니면은 늦지 않았어.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봐. 유튜브. 역사 유튜브로 나든지. 배움이 짧아서 제가.
근데 온갖 역덕들이 다 모여들고. 그러네 또. 물어뜯을 거야. 그러네. 융단 폭격을 가할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 역덕들한테는 대적할 수 없어요. 하여튼 어저께 같은 그런 글 들으면서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 이랬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천천히 다시 공부 시작하면 안 돼? 근데요 얘는 이제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삶을 그 밀도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의 미래 계획을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래요. 벌써 또 미래 계획을 공공의 전파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그래.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지금. 하여튼 5월의 행사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뭐 이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5월에 이렇게 딱 그 캘린더에 나와 있는 행사가 이런 거고 네. 그리고 또 5월이 이렇게 막 되게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 곧 6월 6일 현충일로 또 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5월달 말쯤 되면 뭔가 진이 빠지죠, 사람이. 그렇지.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이때 사내 체육대회 이런 거 많이 뭘 해. 되게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무슨 운동회도 많이 하고 뭐 어디도 체육대회. 소풍도 가고 무슨 사생 대회니 뭐 그런 걸 왠지 갖고 끼니. 워크숍은 이쯤에 간 것 같아. 왜냐면 요맘때 뭐가 있냐면은 중간고사가 끝났어. 그래 중간고사 딱 끝나니까 사람 또 마음이 울렁울렁 그리고 한다고. 똑같이 동물원은 가는 것도 사람이 없는 동물원 가는 거랑 많은 동물원 가는 거랑 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진 빠져 진 빠집니다. 기빨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6월 6일 현충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올해는 또 붙어 있다는 거. 와우. 현충일 끝나면은 당분간 또 없다는 7월 거. 17일. 재헌절 이제 안 있잖아요. 놀지 않니? 안 놀아요? 노란 지가 언젠데? 그럼 8월 15일은? 그럼 난 8월 놀자. 15일 붙어 있어. 그날은 놀아야죠. 붙어 있어요. 광복인데. 올해 광복인데. 붙어 있다고? 올해 붙어 우리가 있어요. 그랬거든. 재헌절 날 안 쉬다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걸 포기했나? 그래. 옛날에 포기했어. 그 옛날에 포기했다고? 법치국가가 옛날부터 아니야. 재헌절을 안 논다는 거니까 법치국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야. 포기했어. 우리나라 뭐 법이 있어야지 재헌절을 쉬지. 법이 없어요. 어저께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CCT야, CCT. 우리 삶에는 법보다 주목이 아직 가까운 것 같다. 그렇지. 재헌절을 안 쉬니까. 그러니까. 무법도시입니다. 진짜. 무방비 도시야. 법치국가가 재헌절을 안 하면 언제 노냐고. 하여튼 7월에 휴일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방학하잖아, 애들은. 그래. 아, 근데 우리랑은 그러네. 상관이 없다고, 그 내 방학이. 인생에 방학이 없다고. 이제 우리 인생에 방학은 안 와. 그 노조를 만들어서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쉬라 그럴 거야, 아마. 그냥 안식하라고. 네가 네 컴퓨터를 빼줄게. 책상 뺄게. 널 안식하게 해주마. 네 마우스 빼갖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만합시다. 네. 뭐 못다한 얘기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하나만 그냥 네, 얘기를 네네네. 하나 하자면 아까 노동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 전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노동절의 날에 한 번도 쉬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사실 근로자의 날이든 뭐 노동절이든 하여튼 그날은 월급쟁이들은 쉬는 날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아니지. 월급쟁이들도 가면 특근수당을 받고 일을 하지. 뭐 그냥. 하여튼 근데 특수사 주잖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일을 뭐 저번에 다음에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쪽은 안 그렇더라고. 없어.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근로자의 날에 전 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안 노는 거예요. 좀 그랬어.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이 이런 그런 거지? 어제 식의- 임시공휴일 쉬었죠. 쳤죠 저는 당연히. 근데 그래. 저희 아버지 다 그러면- 나갔어요. 일. 그러니까 임시공휴일 쉬는 직업은 노동절을 쉬어. 근데 임시공휴일을 잘 못 쉬는 직업은 그날도 못 쉬어. 노동절도 못 쉬어.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이야. 근데 아. 그걸 넓게 생각해보면 그날 우리가 쉬면서 뭐 백화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직도 못 쉬는 거야. 그날. 그렇지. 못 그렇지. 쉬는 거지.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쉬면은 해야지.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오프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그렇죠. 다 오프되면 다 같이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런 문화가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저희가 생각이 들더라고. 해외를 가보니까는 일요일날 대형마트, 약국, 동네 빵집까지 다 놀아요. 그러니까 그래. 유럽은 또 그래. 음식을 전날 사서 집에서 해먹고 놀아야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그렇게 하는 게 가족끼리 뭐 우애도 생기고 그렇지. 아니면
뭐 뭐든지 어쨌든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전체 오프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일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막 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왠지 주말, 휴일은 스페셜 데이인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맨날 먹는 밥을 먹으면 왠지 아까운 거야, 그날이. 그래서 외식을 해야 되잖아.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오프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밥을 안 하려면 누군가 밖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스페셜 데이니까 주말이. 그렇죠. 또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인식 때문에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관계되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는 소리 들을까? 그렇지. 나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까? 소리 내가 잘 먹으면 되는 거, 내가 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저는 처음에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체코 갔을 때 체코에 뭐 그 얘기 했었거든요. 무슨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거기는 무슨 잉어를 먹는데. 잉어 요리. 근데 잉어 같은 이제 생선을 먹는 건데 그래서 같은 건가? 그 큰 생선을 먹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놔야 돼. 왜냐면 거기도 이제 쉬니까. 네. 미리 사서 욕조에다가 그걸 풀어놓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일 전 정도에 이제 사가지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풀어놓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일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해먹는 거지. 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뭔가 좀 그런, 뭐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즐거움이. 그래.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공원 이제 사카린 씨가 갈 때도 사카린 씨가 이미 나는 다음 주에 서울대공원 갈 거지롱 이 얼굴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게 집에 이게 야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막 김밥 뭐 재료가 막 있고 이런 거 그 어떤 그 인생의 그런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 막 그렇지. 4일 후에 뭐 가서 뭐 먹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맞아. 갑자기 니네 다 쉬어. 니네 다 놀아.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외식하고 이게 이제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끈끈하지 않다? 아무튼. 근데 팍팍하단 거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막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다 만든 거야. 그렇지. 그 다음날을 스페셜 데이로 하면 되는데 그냥 막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뭔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거나 이런 거보다는 빨리 이제 계속 일을 하고 해서 내 몸을 효율적으로 굴려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 계속 그냥 일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되게 혼살같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40대, 그쵸. 50대가.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그것도 있고. 난 일으킬 생각 없어. 아니, 데이. 서 있을래, 그냥. 그러니까, 데이가 많잖아요. 데이가 많은데 성년의 날을 빼먹었고, 우리가. 그래. 근데 데이데이 많은 와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도 돈을 안 쓰는 날이 없어서 매주 월요일은 노소비의 날. 그래. 오히려 그게 신선해. 그래서 월요일에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다가 화요일에 사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뭐. 아까 기아체험 24시간을 뭐가 달라. 너답다, 너다워. 근데 그게. 나한테 잭스키스도 안 보여주잖아.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근데 실천해보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소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집에서 4시 반이나 4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점에 도착할 수 있어. 걸어서. 아니, 그런 거는 하는데. 왜? 과거를 보러 가지. 시간 탐험돼 있잖아.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문방구에서 볼펜 예쁜데 살까? 근데 그런 이게 걸 안 한다.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사게 되는 그 습관 같은 거를 하루만 참아보자. 뭐 이런 거죠. 네, 뭐 하여튼 주제랑 멀리 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무슨 데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5월이 특별한 날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다른 달들도 자기가 그냥 어떤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면 또 특별한 날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억하는 5월의 행사 얘기 있으면 팟빵 리뷰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